반갑습니다. K리그 1 23라운드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리그 9경기 무승 행진을 끊고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천은 14일 일요일 열렸던 광주FC와의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자진이 사퇴를 하고 팀이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변재섭 감독 대행 체제에서 팀을 잘 추스리면서 뜻깊은 원정 승리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이후 무려 2개월 만에 승리를 거둔 인천인데요. 이날 승리로 승점 25점을 따내면서 9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8위 광주와의 승점차를 좁히고 10위 대구FC와의 승점차를 벌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럼 인천이 어떻게 광주를 꺾었는지 영상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은 팀 시트상으로는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수비 시에는 5-4-1 형태의 그런 수비를 했죠. 양쪽 윙백이 모두 수비로 좀 내려가면서 수비를 단단히 하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후방을 단단히 지키면서 그럼에도 광주가 빌드업 할 때에는 전혀 앞으로 끌려 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했고요. 그만큼 경기 컨셉이 명확한 인천이었습니다. 수비를 단단히 하고 볼을 빼앗으면 빠른 역습, 측면에 발 빠른 선수들로 하여금 역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세트피스를 노리는 그런 공격 형태를 취했습니다. 광주는 전반 중반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꽤 공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부족한 그 골 결정력 때문에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주가 공세 흐름에서 골을 넣지 못하자 전반 중반 이후에는 인천이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기회를 엿봤죠. 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이정희 감독은 전반 37분 안혁주와 신창문을 빼고 최경록과 이희균을 투입하면서 좀 공격의 변화를 줬는데요. 그러나 정작 효과를 보지는 못한 채 교체 투입 6분 만에 인천에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이 코너킥 상황에서 볼이 뒤로 흐르자 다시 재정비를 한 뒤에 크로스를 올렸고 무고사의 패스를 받은 요니치가 왼발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은 61대 39로 광주가 크게 앞섰지만 인천은 자신들이 준비한 그런 경기 컨셉에 맞춰갖고 수비에 중점을 두다 세트피스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전반전 슈팅도 6대2 그리고 유효 슈팅 개수도 5대2로 인천이 앞섰는데 이는 역습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광주는 볼을 오래 소유는 했지만 박스 안 또는 파이널 서드로 그 지역에 진입해서 찬스를 만드는 그 마무리 패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인천의 수비 시에는 5명의 수비 그리고 4명의 미드필더들이 두 줄 수비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광주가 그런 밀집 수비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주는 이렇게 밀집 수비를 깨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올 시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를 보면 밀집된 상황에서 너무 만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너무 박스 안으로만 투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왼발이 좋은 김한길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좀 중거리 슈팅을 한번 때려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여기서도 김진호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슈팅을 했지만 수비 블락에 걸리고 말았네요. 밀집된 수비를 아기자기한 패스로 뚫어내려고는 했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선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때리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였는데 오히려 인천이 중거리 슈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슈팅까지 연결된 장면도 나왔죠. 전반전에 베카와 호흡을 맞췄던 안혁주의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후반전에도 이균이 베카와 박스 안에서 월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서 바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지만 골문으로 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네요. 결국 이정희 감독은 후반 중반 이후에 변화를 줬습니다. 빅토를 투입하면서 재공권 싸움 그리고 흘러나온 세컨볼을 따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수정한 것인데요. 단순한 공격으로 변화를 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빅토리 공중볼 경합 후에 이균이 세컨볼을 따내면서 슈팅을 가져갔고요. 다음 장면에서는 최경록의 코너킥을 빅토리 바로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들기던 광주가 골을 넣지 못하자 인천이 오히려 추가골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가브리엘의 자책골이 나온 것인데요.
이 코너킥이 나오는 상황부터 보면은 인천이 오늘 추구하는 경기 컨셉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이 광주의 패스미스를 잘 끊어내고 전방으로 투입을 했는데 신진호가 흘려주자 지원하기 오른쪽을 파고드는 김성민에게 연결했고 김성민이 그대로 크로스한 것을 광주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역습과 세트피스를 경기를 결정짓는 무기로 들고 나온 인천이 계획대로 잘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네요. 네, 결국 경기는 2대0 인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천이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광주는 지난 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후 그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참고로 광주가 이제 엄지성 선수가 수원시티를 떠나면서 7번이 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아사니 선수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정효 감독이 아사니에게 등번호 7번을 다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등번호를 등록하는 절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유로 대회 이후 한국에서 몸을 풀고 있던 아사니가 지금 현재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경기 투입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광주 팬들로서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23라운드 리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